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소인배 혹은 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인배들은 교묘하게 행동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명예까지 훼손하려 들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소인배들의 특징과 그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소인배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인배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죠. 특히 그들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 자기 혼자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까지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교묘한 말솜씨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덧붙여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험담을 퍼뜨리며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죠. 또한 소인배들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교묘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즉,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소인배가 특정 동료를 견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부정적인 말을 흘립니다. 그 사람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아? 라든가 솔직히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말을 해서 주변의 인식을 서서히 바꾸는 것이죠. 이처럼 소인배들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어떤 의견이 나와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인배들은 단독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반드시 무리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움직이면 그들의 계략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동조자를 모아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리를 지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며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직장에서는 특정인을 왕따로 만들거나 불필요한 험담을 조장하면서 집단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무리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인배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소인배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이 오면 그것을 활용해 더 큰 문제로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최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험담을 늘어놓거나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저 가벼운 미소로 넘겨버리세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둘째, 추켜 세우는 것은 다소 의외의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자기 과시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성공을 부풀려 말하며 주위의 찬사를 받길 원하죠. 따라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허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층 더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은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더욱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과장된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들의 방어, 기제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추켜 세우면 마음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특히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방심하게 되고 자신의 말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그 결과 본인이 스스로 함정을 파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고 자랑한다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안목을 가지셨으니 당연히 성공하실 수밖에 없죠. 혹시 다음에는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거나 무리한 계획을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허세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결국 스스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이 방법은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실적을 올렸는지 자랑할 때,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이번 프로젝트도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하려다가 결국 부담을 떠안게 되고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상대방의 자만심을 이용하는 효과적인 심리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방심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운동 실력을 과시한다면 정말 놀랍네요. 그러면 마라톤 대회에서도 쉽게 1등 하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무리한 도전을 하거나 예상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추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스스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전략인 것이죠. 특히 상대방이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된 말을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과장하면 상대방이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당한 톤으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감탄처럼 보이게 연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켜 세우는 것은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실수를 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인배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칭찬과 과장을 섞어 반응하면 쉽게 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은 결국 그들을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죠. 셋째, 그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허세를 살짝 부추기는 것이 꽤나 효과적입니다. 허세가 강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믿으며 이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허세를 건드려서 무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한마디 보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 복잡한 문제도 금방 해결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들의 허세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허세를 자극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을 보이는지 파악한 뒤 그 부분을 칭찬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자랑한다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투자 시장이 어렵다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투자처를 금방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은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협상 실력을 자랑한다면 그럼 이번 계약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시키실 수 있겠군요.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 허세가 강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 욕구를 건드리면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게 되고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체력을 자랑한다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번 마라톤 대회에도 무난히 완주하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곤경에 빠질 수도 있죠. 이런 전략은 사회생활에서도 유용합니다. 상사가 자신의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한다면 역시 탁월한 안목을 가지셨군요. 이번 결정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사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워지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세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동시에 남들에게 그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되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의 허세를 부추겨서 더 큰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면 결국 스스로 무리수를 두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리에 자신 있다고 자랑한다면 정말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번 모임에서 메인 요리도 직접 해주실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요리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한다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기억력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가 오히려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과시한다면, 와,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도 단독으로 맡아도 문제 없으시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동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떠맡을 것이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허세를 부추기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허세를 부추기면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세가 강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스스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자신의 허세 때문에 곤경에 빠지게 되고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대화의 흐름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인배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끌고 가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타인을 험담하는 식으로 대화의 초점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해서 특정인의 단점을 지적하며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다른 주제를 던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라든가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같은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계획한 흐름을 유지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머뭇거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바꾸는 방법은 단순히 주제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면, 그런데 요즘 기분 전환할 겸 좋은 음악이나 영화라도 보셨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인배들은 종종 자신의 불만을 강조하기 위해 대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주제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도 중요한데 혹시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라든가 최근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요즘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식으로 화제를 돌리면
상대방이 불필요한 불만을 계속 반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흐름 전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인배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부정적인 대화 속에서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되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대화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유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맛있는 거라도 드시면서 기분 푸시는 게 어떨까요?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인배들이 대화를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특정 주제를 계속 반복할 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든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확장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흐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살아있는 흐름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두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깨지게 되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흐름을 조절하고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인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대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인배들은 기본적으로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걸거나 그들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신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소인배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소인배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인배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